이번 단어는 소수의 곱셈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워볼 건데요. 자, 먼저 소수 곱하기 자연수는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예를 통해 선생님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계산할지 함께 고민해 볼게요. 자, 먼저 1.2 곱하기 3. 자, 우리 친구들 1.2 곱하기 3이라는 거는 1.2에 곱하기 3은 3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곱셈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간단하게 곱셈으로 바꾸어 계산할 수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기억 안 난다고요? 우리 친구들 2 더하기 2는 물론 3개밖에 없으니까 하나하나 앞에서부터 더해도 되겠지만 이는 2 곱하기 3을 한 것과 결과가 같아요. 그래서 이를 100번 더한다. 그럼 2 곱하기 100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처럼 1.2 곱하기 3이라는 것도 첫 번째 방법. 자, 소수의 덧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를 3번 더해서 계산해보자. 그래, 그럼 1.2 더하기 1.2는 2.4. 여기다가 한 번 더 더하면 3.6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1.2 곱하기 3이 결과가 3.6이다 라는 거 기억하면서 자, 이번에는 또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1.2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0.1 자, 지금 1.2는 소수 한 자릿수죠? 그러니까 0.1이 몇 개인 수예요? 12개인 수이기도 해요. 그래서 1.2는 0.1 곱하기 12인 수이기도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요. 1.2 곱하기 3을 자, 이렇게 선생님이 식을 바꿔볼게요. 0.1 곱하기 12 얘가 1.2니까 여기에 곱하기 3. 자, 그러면 0.1 곱하기 12 곱하기 3이니까 0.1 곱하기 12 곱하기 3을 먼저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6으로 식을 바꿔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0.1 곱하기 36은 또 이제 개수로 따져보면 아, 이건 0.1이 모두 36개인 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1이 36개인 수는 3.6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3.6이다 라는 걸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방법은 달라도 결과가 같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방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방법은요. 자,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1.2는 소수 한 자릿수이기 때문에 이 1.2를 분수로 바꿔주면 분모가 10인분수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분의 12로 싹 바꾸고 곱하기 3을 하면 이거는 우리가 분수의 곱셈 과정에서 다 배웠잖아요. 분모 그대로 두고 분자하고 자연수를 곱하면 된다고요. 그럼 10분의 36이니까 얘를 다시 소수로 바꾸면 자, 소수 한 자릿수로 분자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3.6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우리 친구들? 좋아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방법은 자연수의 곱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인데 아마 우리 친구들이 이 네 번째 방법을 가장 많이 이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이 1.2에서 이렇게 딱 소수점을 떼면은 이제 12로 싹 바뀌죠. 그래서 그냥 편하게 12 곱하기 3을 계산을 해보자. 그럼 36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계산하고자 했던 거는 12 곱하기 3이 아니라 1.2 곱하기 3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1.2라는 거는 12의 몇 배냐? 바로 10분의 1배죠. 그러면 똑같이 곱도 10분의 1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6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 뭐야. 그러면 소수점 다 떼고 내가 편한 대로 그냥 자연수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곱만 소수점을 제대로 잘 찍어주면 되겠구나.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세로셈으로도 이 자연수의 곱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계산할 수 있겠는데 실제로 우리 친구들 곱셈 계산하면 이렇게 세로셈 많이 하죠. 그래서 12 곱하기 3을 딱 쓰면 36입니다. 그러면 12의 10분의 1배가 1.2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소수 한 자릿수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곱도 똑같이 소수 한 자릿수를 만들면 10분의 1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곱하기 3은 그대로 있으니까 얘가 소수 한 자릿수 만들어지는 거면 얘도 소수 한 자릿수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하는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아봤는데 우리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소수 1.7 곱하기 자연수 4를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네모난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라고 그랬어요. 자, 먼저 첫 번째 방법은 0.1의 개수로 계산하기. 1.7이라는 녀석은 0.1이 몇 개인 수일까? 17개인 수죠. 그래서 1.7 곱하기 4는 자, 1.7은 0.1 곱하기 17에다가 곱하기 4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17 곱하기 4를 먼저 계산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17 곱하기 4 계산해보면 7, 4, 28, 4에다 2를 더해서 6. 아, 0.1 곱하기 68이구나. 그 말은 0.1이 모두 68개인 수라는 뜻과 같겠네. 0.1이 68개인 수는 6.8이니까 곱 또한 마찬가지 6.8로 계산이 되는 거죠. 자, 0.1의 개수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해 볼게요. 1.7은 소수 몇 자리수? 소수 한 자리수니까 분모가 10인분수로 바꿀 수 있죠. 10분의 17입니다. 딱 그렇게 바꿔놨더니 우리 분모는 10 그대로 두고 자, 분자랑 자연수를 곱해야 돼요. 17 곱하기 4. 그럼 10분의 아까 17 곱하기 4 계산해놨잖아요. 68이죠. 10분의 68은 소수 한 자릿수로 만들어 주어서 6.8로 답해주면 되겠네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네, 방법은 달라도 결과는 같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선생님하고 네 가지 방법을 알아봤는데 자, 편한 방법으로 계산을 하되 이 네 가지 방법 모두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연수 곱하기 소수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우리가 앞에서 소수 곱하기 자연수 계산하는 방법 여러 가지로 알아봤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한 예를 통해 우리 친구들 여러 가지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볼게요. 자, 자연수 3 곱하기 소수 1.9. 1.9를 곱한다? 그러면 1.9배가 되나? 우리 친구들 만약에 세모 곱하기 3이라는 수는 세모의 3배인 수예요. 그래서 덧셈으로 바꿔보면은 세모를 이렇게 3번 더하는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는 건데 아니 이 뒤에 곱하는 수가 1.9라면 1.9배? 1.9번 더한다? 좀 말이 안 되고 느낌이 안 오죠?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냐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어림하여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에 가까운 수가 될 것이냐. 일단 1.9라는 거는 몇에 가까워요? 0.1만 더 있으면 2가 되겠죠. 그래서 2에 가까운 수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3 곱하기 1.9는 3 곱하기 2랑 가깝겠다. 자, 3이 6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6 정도가 될 거야. 하지만 6보다는 살짝 작은 수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는 2보다 작은 수니까. 그래서 이 정도 될 거야 라고 이제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내가 정확하게 계산하고 싶다.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소수 곱하기 자연수도 이 소수를 이렇게 분수로 바꿨듯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3 곱하기 1.9에서 소수 한 자릿수니까 분모가 10인 분수. 10분의 19로 싹 바꿔놓으면 우리 친구들 자연수 곱하기 분수 계산 어떻게 했어요? 이 자연수랑 분자랑 이렇게 곱했잖아요. 그래서 10분의 3 곱하기 19. 얘 계산하면 57이기 때문에 10분의 57이죠. 소수 한 자리수가 되겠네요. 분모가 10이니까. 그래서 5.7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가 첫 번째 방법으로 어림했을 때랑 비슷하죠? 그죠? 6에 가까운 수 되는 거 맞잖아요. 6보다 살짝 작은 수가 되는 거.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방법은 자연수의 곱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방법인데요. 소수점 떼고 우리 그냥 편하게 계산하자. 1.9에서 소수점 떼버리면 19가 되니까 그냥 나는 3 곱하기 19 계산해볼래. 그럼 57이란 말이죠. 하지만 원래 계산은 1.9이기 때문에 19에 10분의 1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곱도 10분의 1배를 해서 5.7로 답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세로로 계산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3 곱하기 19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런 다음 여기에서 19에 10분의 1배는 소수 한 자리수.
뿅 바뀌니까 나도 너가 소수 한 자릿수가 됐으면 나도 소수 한 자릿수가 돼야 돼. 즉 57의 10분의 1배가 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 우리 어차피 계산을 정확하게 했을 때는 5.7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자, 네 번째 방법은 실제로 사실 선생님은 이렇게 계산을 한답니다. 뭔가 3 곱하기 1.9보다 1.9 곱하기 3이 좀 계산하기가 편하거든요, 선생님도. 그래서 곱의 순서를 바꾸어 계산하는 거예요. 자, 3 곱하기 1.9나 1.9 곱하기 3이나 결과는 같답니다. 그래서 소수의 곱셈도 자연수의 곱셈처럼 곱하는 두 수의 순서를 바꾸어도 계산 결과가 같다라는 걸 이용하여 내가 편한 방법으로 순서를 바꾸는 거죠. 우리 친구들 2 곱하기 5는 얼마예요? 10이죠? 그럼 바꿔서 5 곱하기 2는 얼마예요? 10이죠? 두 자연수를 곱할 때 순서 바꿔도 결과 같죠? 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한 방법으로 바꾸어 계산할 수도 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배웠으니까 문제를 통해서 복습 필요하겠죠? 자, 4 곱하기 0.8입니다. 목표예요, 오늘의 목표.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려고 해요. 네모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은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 계산해 볼게요. 자, 4 곱하기 0.8에서 0.8은 소수 한 자릿수니까 10분의 8로 바꿔보면 분모는 그대로 두고 자연수와 분자를 곱하여 4, 8, 32인데 다시 소수로 바꿔보면 분모가 10이니 소수 한 자릿수를 만들어 3.2로 계산할 수가 있겠다. 됐어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연수의 곱셈으로 계산해 볼게요. 0.8에서 소수점을 떼버리면 그냥 8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 곱하기 8 편하게 계산합니다. 그럼 4, 8, 32잖아요? 근데 나는 원래 계산하고자 하는 게 4 곱하기 0.8이었기 때문에 10분의 1배. 그럼 곱도 당연히 10분의 1배를 해서 10분의 1배를 한다라는 거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가 자연수라면 소수 한 자릿수를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해도 되고 또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 32가 그러면 소수점이 안 보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눈에만 안 보이는 거지 이 뒤에 딱 필요하면 내가 튀어나가야지 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이 소수점 1의 자리 뒤에 있던 소수점이 앞으로 이렇게 한 칸이 온다. 한 칸 이동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3.2 라고 답을 쓸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결론. 왜 그러냐? 곱하는 수가 10분의 1배가 되면 계산 결과도 10분의 1배가 되는 특징 때문에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편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선생님과 알아본 여러 가지 방법 모두 과정은 이해해야 되겠죠? 자, 소수 곱하기 소수의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두 수 중에 어떤 하나의 수가 자연수라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았습니다. 아니, 근데 둘 다 소수예요. 굉장히 어렵겠죠? 우리 친구들, 이 소수 곱하기 소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곱에서 소수점을 어디다 찍느냐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찍어야 되는 점이랍니다. 의외로 많은 친구들이 처음 개념이 잘 잡히지 않아가지고요. 6학년이 돼도 중학생이 돼도 소수점의 위치를 잘못 찍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자, 선생님 강의를 듣는 우리 친구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잘 찍어줘야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 0.6 곱하기 0.8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0.6 곱하기 0.8은 0.6에 0.8만큼이 얼마야? 라고 이해해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제 0.6 대신에 20이라고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러니까 20 곱하기 0.8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해해도 되죠. 20의 0.8만큼은 얼마야? 라고 생각하는 거랑 같다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수직선으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여기가 0인데 0에서 20까지 수직선으로 나타낸 다음에 이거의 0.8만큼이라는 거는 자, 일단 0.1만큼을 알려면 얘가 몇 등분이 돼야 돼요? 그쵸? 10등분이 돼야 되는 거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이만큼이 0.1만큼인 거잖아요. 그러면
8칸, 이만큼이 0.8만큼이기 때문에 수직선상에서 여기에 오는 수가 바로 20의 0.8만큼인 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세모 곱하기 0.8이라고 한다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세모의 0.8만큼은 얼만큼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랑 같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0에서부터 이제 세모까지 수직선에 나타낸 다음에 이거를 똑같이 열등분한 것 중에 하나가 0.1만큼의 크기니까 8칸의 크기를 알아보면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에도 소수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이때는 수직선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이런 모눈종이로 알아보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방법은 이제 그림으로 알아보는 겁니다. 가로가 1, 세로가 1인 이 모눈종이를 준비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가로 10칸, 세로 10칸을 나누면 모두 몇 칸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렇죠. 100칸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칸의 크기는 바로 0.01. 왜냐하면 100칸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100분의 1과 같은 겁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세로나 가로나 여기서 이렇게 길쭉하게 선생님 한 칸으로 나눠볼게요. 이만큼은 얼마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1을 10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길쭉한 한 칸은 바로 0.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0.6은 얼마일까? 바로 이 길쭉한 한 칸이라고 봤을 때 이것이 6개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만큼이 0.6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즉, 이 모눈종의 가로를 0.6만큼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만큼에 0.8만큼이다 라고 한다면 선생님 아까 수직선으로 보여줬듯이 얘를 똑같이 10등분, 그러니까 10등분을 한 다음에 그 중에 8만큼이 얼마야?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0.6을 또 이렇게 10으로, 이렇게 10으로 이제 나눠주는 거죠. 10으로 나눠준 다음 그 중에 8만큼은 여기 아니에요, 여기.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얘가 이제 0.8이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빗금을 친 부분이 0.6에 0.8만큼이 되는 거예요. 즉, 가로를 0.6만큼, 세로를 0.8만큼 색칠을 하면 결국 몇 칸이냐? 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작게 이제 100칸으로 나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6칸이고 그리고 이렇게는 8칸이니까 바로 6, 8에 48칸이 되는 거죠. 48칸이라는 거는 우리 수로 나타내면은 한 칸에 0.01이기 때문에 0.48입니다. 여기도 나와 있어요. 한 칸의 넓이가 0.01이니까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0.48이라고요. 그럼 색칠한 부분은 0.48이니 결국 0.69의 0.8은 즉 0.6 곱하기 0.8은 0.48로 계산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소수 한 자릿수 곱하기 소수 한 자릿수는 소수 한 자릿수 아닌가? 근데 소수 두 자릿수가 나왔죠. 그죠? 자, 아직까지는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소수 두 자릿수가 나왔는지 우리 분수의 곱셈으로 이번엔 계산해 볼게요. 이거를 알면 그래서 소수 두 자릿수구나 라고 이해가 될 겁니다. 자, 0.6도 분모가 10인 10분의 6. 0.8도 소수 한 자릿수니까 분모가 10인 10분의 8로 바꿔보면 우리 친구들 분수의 곱셈은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모끼리 곱하면 10 곱하기 10이니까 100이 되고 분자끼리 곱하면 6 곱하기 8이라서 48이 된다고요. 10분의 48이 아니라 100분의 48이 된다고요. 왜? 둘 다 소수 한 자릿수기 때문에 분모에 각각 10이 있어요. 얘네들이 곱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100분의 48이라서 이는 0.48 소수 두 자릿수가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왜 4.8이 아니라 0.48인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소수 한 자릿수 곱하기 소수 한 자릿수는 소수 두 자릿수가 되겠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친구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소수 한 자릿수 곱하기 소수 한 자릿수는 소수 두 자릿수라고 그랬지? 근데 0.6 곱하기 만약에 0.5라고 해보세요. 그럼 이거는 소수 두 자릿수라고 그랬지? 그러면 6하고 5니까 얘를 어떻게 소수점을 찍어야 되지? 자, 이거는 10분의 6 곱하기 10분의 5죠. 그럼 100분의 30이죠. 그죠? 그럼 100분의 30이면 0.30이지만 우리가 뒤에 있는 0은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는 0.3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는 소수 한 자릿수잖아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 분자끼리 곱했을 때 끝자리에 0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끝자리 0을 생략한 것 뿐입니다. 아셨죠? 이 부분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될 자연수의 곱셈으로 계산해 볼게요. 자, 0.6이건 0.8이건 그냥 얘네 소수점 떼자. 그럼 그냥 심플하게 6 곱하기 8만 계산을 하자. 그럼 48이 되는 거죠. 자, 하지만 0.6은 6의 10분의 1배, 0.8도 8의 10분의 1배예요. 10분의 1배, 10분의 1배를 해주면요. 100분의 1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분수의 곱셈으로 바꿨을 때 분모가 10이니까 10 곱하기 10을 해서 100이 되듯이. 그래서 얘는 0.48, 소수 두 자릿수로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세로로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죠. 6, 8에 48에다가 소수 한 자릿수. 그러니까 그대로 우리가 덧셈하고 뺄셈을 할 때는 소수점을 내렸으니까 그걸 생각해서 얘도 내려야지라고 하면 안 됩니다. 곱셈이니까요. 소수 한 자릿수니 얘는 소수 두 자릿수가 돼야 된다. 10분의 1배, 10분의 1배 되니까 100분의 1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얘가 소수 몇 자리냐? 한 자리. 얘가 소수 몇 자리냐? 한 자리. 그럼 얘네를 더해가지고요. 그 곱은 소수 두 자리가 돼야 돼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소수의 크기를 생각해서 계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6 곱하기 8이 48이잖아요. 그러면 0.6에다가 0.8을 곱하면은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수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가 1을 곱하면 당연히 자신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1보다 큰 수를 곱하면 자, 만약에 1.2를 곱한다라고 해보세요. 2배를 해볼까요, 우리 친구들? 2배? 그럼 당연히 네모보다 큰 수가 나오고요. 여기다가 0.5를 곱한다고 한다면 이 결과는 이 네모보다 작은 수가 나와요. 그래서 곱하기 1을 기준으로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냐, 큰 수를 곱하냐에 따라서 이 앞의 수랑 이제 더 작냐, 더 크냐를 예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0.6보다 여기에다 0.8을 곱한다라는 거는 0.6보다도 작은 값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 결과가 48에서 4.8이냐 0.048이냐 막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어때요? 0.6보다도 작은 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바로 0.48이 맞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소수점을 어디 찍어야 될지 모르겠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지, 뭐보단 크고 뭐보단 작아야 된다라는 걸 예상해 갖고 찍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4.8 아니고요. 48도 당연히 아니겠죠. 0.48이 가장 적당하다라는 걸로 예상해서 찍어주는 방법입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우리 문제를 통해서 다시 복습해 볼게요. 자, 보기와 같이 우리 무슨 방법? 분수의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해 보자고요. 1.7 곱하기 1.2를 계산하는데 둘 다 분모가 이제 10인 분수로 바꿨습니다. 둘 다 소수 한 자릿수니까요. 그래서 10분의 17 곱하기 10분의 11을 하면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면 이것이 204니까 100분의 204라서 2.04로 계산할 수가 있겠다. 자, 소수 한 자릿수 곱하기 소수 한 자릿수는 소수 두 자릿수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 분수의 곱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똑같이 가볼까요? 자, 2.3 곱하기 1.5 계산해 봅시다. 둘 다 소수 몇 자릿수? 소수 한 자릿수죠. 그러면 분모가 10인 분수, 10분의 23, 1.5는 10분의 15예요. 분모끼리 곱하면 10 곱하기 10,
분자끼리는 이제 23 곱하기 15를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100분의 자, 23 곱하기 15는 우리 세로로 계산해 볼게요. 3, 5, 15, 2, 5, 10, 23 곱하기 1이니까 여기에다가 23 쓰면 5, 4, 3. 그래서 345입니다. 100분의 345니 이를 뭘로? 그렇죠. 소수로 바꿔주면 소수 몇 자릿수? 두 자릿수가 돼서 3.45가 돼야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세로로 계산한다고 했을 때도 그냥 우리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23 곱하기 15를 한 다음에 자, 소수점 잘 찍어줍니다. 2.3 소수 한 자릿수, 1.5 소수 한 자릿수니까 더해서 소수 두 자릿수. 이렇게 뒤에서부터 이렇게 두 자리 앞에 당겨오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수의 곱셈을 이렇게 계산해서 소수점을 여기다 찍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해 주세요. 자, 곱의 소수점의 위치. 이것만 알면 어떤 소수라고 하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정확하게 소수점을 찍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자연수와 소수의 곱셈에서 곱의 소수점의 위치에 이제 규칙을 찾아보면 되겠는데요. 우리 친구들 어떤 소수가 있냐면, 그러니까 4.21이라는 이 소수가 있었어요. 여기에다가 1을 곱했습니다. 그럼 이제 변함없이 그대로 자기 자신이 되겠죠? 4.21이 돼요. 자, 여기에 10을 곱했습니다. 그러면 10배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4.21보다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당연히 커지겠죠. 그리고 10배를 하니까 바로 42.1. 보세요. 4.21이 42.1이 됐다는 얘기는 우리 소수점의 위치가 어디로 이동을 한 거랑 같아요? 오른쪽으로, 자, 4와 2 사이에 있다가 2와 1 사이에 요게 온다는 건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한 거랑 같습니다. 그죠? 10을 곱하면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하는구나. 그럼 100을 곱하면 어떨까요? 100배를 하면 바로 두 자리 이동을 해가지고 421이 됩니다. 이때는 우리가 소수점 생략해서 안 써줘도 되잖아요. 자연수니까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여기서 규칙 찾았어요. 10배를 한다는 건 10을 곱하는 건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 자리, 100배를 하면 소수점의 오른쪽으로 두 자리. 결국 이동하는 자리는 0의 개수랑 같다라는 것을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러면 1000을 곱한다라는 거는 0이 몇 개죠? 3개죠. 그럼 오른쪽으로 몇 자리 가는 거죠? 3자리 가는 거죠. 근데 우리 친구들 4.21에서 두 자리 가면 이미 자연수가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10배를 한 번 더 한다라는 거니까 자연수에서 10배를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23에서 10배를 한다라는 거는 23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옮길 소수점이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그죠? 그러면 그대로 자연수에다가는 0을 뒤에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즉 421에다가 0 하나 붙여서 4210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정리! 곱하는 수의 0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곱의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옮겨진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422를 기준으로 보자고요. 자, 421에서 곱하기 1을 하면 그대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럼 421에서 0.1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421 곱하기 0.1은 분수로 10분의 1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10분의 42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수 한 자릿수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42.1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0.1을 곱한다라는 거는 42.1이니까 원래 소수점이 자 사실은 딱 숨겨져 있었어요. 내가 필요 없지. 쿨쿨 겨울잠을 자다가 야 소수점아 지금 우리 옮겨야 돼. 이사 가야 돼. 빨리 나와. 그러면은 짠! 1의 자리 뒤에서 탁 튀어나오죠. 그런 다음에 어디로? 반대로 이제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421에서 0.1을 곱하면 얘는 10분의 1을 곱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421보다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소수점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 수가 작아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반대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 수가 커진다라는 것도 함께 알아주세요.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수가 커지는 거고요. 소수점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 수가 작아집니다. 자, 더 볼까요? 421에다가 0.01을 곱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는 421 곱하기 100분의 1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100분의 421이니까 4.21이죠. 자, 421은 1 뒤에 있다가 4와 2 사이에 있다라는 거는 왼쪽으로 몇 자리, 몇 칸? 그렇죠. 2칸 이동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0.002를 곱하면 당연히 몇 칸 이동하겠어요? 3칸 이동합니다. 아, 그러니까 0.1 소수 뒷자리가 한 자리면 얘도 똑같이 한 자리 앞으로 0.01 소수점 아래 자리가 2자리면 앞으로 2자리, 왼쪽으로 2자리 소수점 아래 3자리니까 왼쪽으로 3자리 이동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왼쪽으로 가니까 수가 작아진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곱하는 소수의 소수점 아래 자리수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곱의 소수점이 왼쪽으로 한 자리씩 옮겨진다 라는 거 우리 친구들 비교해 가면서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얘 규칙만 알잖아요. 그 소수 곱하기 소수도 굉장히 쉽게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소수끼리의 곱셈에서 곱의 소수점 위치의 규칙을 한번 찾아볼게요. 0.4 곱하기 0.7이에요. 그럼 일단은 자, 소수점 떼고 자연수로 4, 7, 28이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우리 몇 자리로 만드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이제 분수로 바꿔봤을 때는 얘는 10분의 4, 10분의 7이니까 분모는 100분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수 2자리가 돼야 됩니다. 즉 그 말은 뭐냐? 소수 한 자리수 곱하기 소수 한 자리수는 얘네들 더해갖고 소수 2자리수가 돼야 되는 거고요. 자, 0.4 곱하기 0.07 같은 경우에는 소수 한 자리수 곱하기 소수 2자리수니까 얘는 소수, 그렇죠, 3자리수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10분의 4 곱하기 100분의 7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0분의 28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소수 2자리수 곱하기 0.04 곱하기 0.7 소수 한 자리수는 자, 2자리 한 자리 더해서 소수 3자리수가 마찬가지로 돼야 됩니다. 즉 곱하는 두 소수의 소수점 아래 자리수를 더한 것만큼 곱의 소수점이 왼쪽으로 옮겨진다라는 게 선생님이 설명한 이야기예요. 얘네들이 더해져서 이렇게 2자리 1 더하기 2, 3, 3자리 2 더하기 1, 3, 3자리 이렇게 돼야 되는 규칙이죠. 좋아요. 그럼 이제 아무리 소수점 아랫자리가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그냥 소수점 다 떼고 그냥 자연수끼리 쫙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수점만 잘 찍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소수 2자리수인 것을 찾아 동그라미 표 하세요 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계산해 볼게요. 9.03 곱하기 10 10배 한다는 거는 소수점을 어디로 이동? 그렇죠.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합니다. 그래서 90.3이 되겠고 소수 한 자리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0.008 곱하기 100이네요. 100은 0이 몇 개지? 2개네. 그럼 오른쪽으로 몇 자리 이동하죠? 2자리 이동하면 되죠. 그래서 8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0.8이 되겠습니다. 소수 한 자리수네요. 자, 723 곱하기 0.01이에요. 당연히 수가 작아질 거예요. 0.01은 소수점 뒤에 자리가 2자리가 있죠. 그럼 723 소수점 어디 있어요? 숨겨져 있지만 야, 우리 이사 가야 돼. 나와라 뿅. 1의 자리 뒤에 있다고요. 그럼 왼쪽으로 2자리 이동을 하면 7과 2 사이에 있겠죠. 그래서 7.23입니다. 소수 2자리수 찾았어요. 그 다음 50 곱하기 0.01 0.01이니까 당연히 작아집니다. 50보다. 자, 소수점 아래 자리가 2자리네요. 그럼 50에서 소수점 나와라. 왼쪽으로 2자리 이동하면 5 앞에 소수점이 있겠죠. 그러면 소수점 앞에는 이제 0을 채워줘서 0.5가 되겠고 끝자리에 있는 0은 이제 생략 가능해서 0.5라고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소수 2자리인 수는 바로 723 곱하기 0.01이 되겠네요.